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1학기 4단원 용해와 용액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험 관찰 48에서 49쪽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어 봅시다. 보기를 보니까 용해, 용액, 용질, 용매, 용기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럼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지 한번 밑에 나온 그 문장에 한번 괄호를 채워보도록 합시다. 괄호인 소금이 용매인 물에 녹는 것처럼 여기에서 소금은 용매인 물에 녹죠. 그래서 녹는 물질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용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소금은 용질이 되겠죠. 용질인 소금이 용매인 물에 녹는 것처럼 물은 녹이는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용질인 소금이 용매인 물에 녹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 우리 용해라고 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용해. 이때 만들어진 소금물처럼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 이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용질, 물은 용매, 그리고 소금이 물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 소금물은 용액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다음과 같이 물에 각설탕을 넣어 설탕물을 만들었습니다.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물의 무게는 50g이고요. 각설탕을 넣어서 만든 설탕물의 무게는 53g이 되네요. 용질은 물에 용해되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변해 물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물 안에 설탕이 사라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설탕이 매우 작게 변해서 물속에 남아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용질이 물에 용해되기 전 용질의 무게와 물의 무게의 합이 용질이 물에 용해된 후 만들어진 용액의 무게와 같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물의 무게에서 물의 무게를 빼면 용해된 각설탕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설탕의 무게는 몇 g이 되죠? 네, 맞습니다. 3g이 되겠죠. 3g. 설탕물의 무게 53g 빼기 물의 무게 50g을 하면 3g이 되겠죠. 이것과 지금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바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용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질이 물에 용해되어도 없어지지 않고 물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빵을 만들려고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각각 설탕과 베이킹소다를 같은 양만큼 넣고 저었습니다. 설탕은 다 용해되었는데 베이킹소다는 어느 정도 용해된 후 더 이상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같은 온도와 같은 양의 물에 용해되는 양은 물질마다 서로 다릅니다. 베이킹소다는 설탕에 비해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용해되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바로 용질마다 물에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천연 염색을 하려고 백반을 물에 용해했습니다. 충분히 저은 뒤에도 백반이 다 용해되지 않고 가라앉았을 때 물의 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백반을 다 용해할 수 있는 방법 어느 것일까요? 우리가 충분히 저어도 더 이상 백반이 용해되지 않을 때 백반을 더 용해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물의 양을 늘리거나 다른 하나는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의 양은 변화시키지 않고 백반을 다 용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물을 가열하여 온도를 높여준다가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방울토마토를 띄워 설탕물의 진하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진한 용액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봅시다. 용액의 진하기는 용액 진하기를 비교할 때 우리 물체를 띄워 보았었죠. 그래서 용액이 진하면 물체가 높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울토마토가 높이 뜬 순서대로 용액이 더 진하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용액은 방울토마토가 높이 떠 있는 용액이 가장 진하고 그 다음 높이 떠 있는 용액이 진하다는 것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진한 용액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거니까 가, 다, 나 순서로 진한 용액이 되겠네요. 가장 진한 건 가용액이 됩니다. 방울토마토가 가장 높이 떠 있죠. 다음 문제입니다. 6번 다음은 비 오는 날 운동장을 걷던 지원이와 경민이의 대화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용해와 용액과 관련지어 써봅시다. 대화를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원, 저것 봐. 운동장 흙이 비에 씻겨 내려가. 경민, 흙이 물에 용해되어 흙탕물 용액이 되었네. 지원, 아니야. 흙탕물은 용액이라고 할 수 없어. 경민, 내가 맞아. 흙탕물은 흙이 물에 섞여 있는 용액이야. 여러분들 틀린 부분 찾을 수 있겠나요? 흙탕물은 시간이 지나면 물과 흙이 골고루 섞여 있지 않고 분리가 되죠. 그래서 흙탕물은 용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부분은 경민이가 흙탕물을 용액이라고 말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네요. 흙탕물은 용액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용해와 용액과 관련지어서 써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써보고 한번 선생님이 보여주는 예시 자료를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세요. 용질이 물에 용해되어 용액이 되면 용질은 용액 속에 골고루 섞입니다. 그런데 흙탕물은 처음에는 골고루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흙이 물에 용해되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흙이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므로 흙탕물은 용액이 아닙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용해와 용액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